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렇게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 사절단으로 아직도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네. 미국 다녀와서도 뒷정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 백신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네. 정상회담 이후에도 꾸준히 막 가능성이 있다고 열려있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도 열심히 합니다. 예, 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면은. 네. 예. 국회의원분들은 언제 백신 맞습니까? 아직 일정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요? 네. 빨리 맞고 아니, 이제 통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네. 통보된 건 없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연령별로 아마 연령대별로 네. 예, 국민 일반하고 똑같이 하죠. 아, 그래요? 예, 예. 자녀 백신 예약 뭐 그런 거 신청 안 하셨어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해본 사람 이야기가. 예, 네. 왜냐하면은 뭐 굉장히들 많이 몰리고 있어서 미국에서 받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염치 없죠. 그런 거. 아, 그렇습니까? 자, 최영두 의원님, 요즘 이준석 돌풍, 윤석열 태풍 막 그 국민의힘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뜻밖의 우리 저 당의 모토가 최근 모토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였는데 네. 예상 그 이상의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토를 막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이제 사실 야당 전당대회라는 게 크게 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힘듭니다. 여당 전당대회도 최근에는 뭐 크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선거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과거처럼 대대적인 무슨 바람몰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나 했는데 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바람과 이런 국민적 열망을 다음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네. 예, 이건 또 별도의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이 변화에 대한 열망, 정치를 한번 다 바꿔보자라는 이런 국민적 열망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열망들을 담고 이건 우리 당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기회죠. 그동안에 사실 눈길 한번 안 주던 많은 젊은 사람들 또는 중도층의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국민의 힘으로 또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모아내느냐 이게 이제 전당대회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 괜찮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면야 국민들이 뜻이 그렇다면야 예. 지난주하고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박수빈도 최영두 의원님 그렇죠? 지난주에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아닙니다. 이번 주는 좀 분위기가 좀 그건 바뀐 아니고 것 국민들의 같습니다. 뜻에 따라야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변화겠죠.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이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36살의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예. 이제 결집됐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바람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얘기를 담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바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네. 트렌드, 이제 물결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람으로 그칠 것인지 물결로 갈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이제 그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준석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한 10년간의 정치적인 역정이 있었죠. 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치적 훈련을 이제 겪어서 그리고 이제 정치 평론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담론들에 대한 학습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과 겨뤄서 손색이 없으니까 보수 후보에 비해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상품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 시대 정신이 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미지 정치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준석의 그 바람과 윤석열과는 좀 차이가 있다.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보수 쪽의 흐름을 볼 때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당대표 후보가 보수의 어떤 결집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이준석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준석 어떻게 조금 이게 이제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 말까 여러 계산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느 특정 정당 지지자의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뭐 이 정부가 만들어낸 역설이기도 하지만 공정과 뭐 정의와 뭐 이런 것 법치에 대한 이제 희구가 너무 붙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려면 정당 기반이 있어야 되죠. 당장 대선 나오려고 그러면 기호 2번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에서 그게 그 여러 가지 국민적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다면 사실 선택하기 어려울 텐데 난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개인보다는 이 변화에 대한 열풍 이 국민들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MZ 세대 이 정치 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절망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이생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뭐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라 파란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내부 전당대회에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도 국민의힘으로 다가서기 훨씬 가까워졌다가 보여집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하나의 어떤 증후군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원하는데 과거에 2007년도에 문국천이라든가 또 2012년에 안철수 뭐 이렇게 또 2017년에 반기문 이런 어떤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국민들은 뭐냐면 기대라는 다리를 건너거든요. 기대라는 다리를 건너서 이분이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욕구와 국민의 어떤 갈망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냐면 바로 실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다리에서 국민들은 시험대에 있는 것이죠. 후보들이 시험대에 있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 기대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산출물, 성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시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검증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제대로 못 넘는다고 하면은 국민은 바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실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 기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준석, 윤석열.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거죠. 이제 그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지금 야당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것은 어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기대론이 더 강한 거고요. 그 이제 여당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여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인물 경쟁과 변화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야당이 좀 선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반면에 이 변화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변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는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저는 우리 당 그 후보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지금 당에 있는 지도부도 그런 고민과 또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기제들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저희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예, 저희들은 뭐 사실 양당이 서로 같이 변화해야 됩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안타까운 것은 20대 국회보다 훨씬 진일보한 국회가 돼야 되는데 21대 국회는 이제 민주당의 절대적 의석, 이게 이제 절대반처럼 작용해서 이 정말 폭주와 독주로 이어져서 결국 굉장히 국회가 역주행했던 것이 많은데 그 뭐냐면 일단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야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됐죠. 송영길 대표가 뭐 가까스로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실 여당 대표로서는 하기 힘든 자성의 이제 그런 발언 지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변화의 소용돌이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 변화를 주도하느냐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그 이준석 그 젊은 세대의 돌풍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우리 초선 2명이 나갔죠. 그 김웅과 김은혜 두 분 나가고 이 사실은 3자가 바람을 확 몰아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컷업에서 2분은 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바람이 시작되어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행보도 보다 근접해지는 것 같고 이런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바람으로 그치지 않고 기대가 희망으로 더 번지고 더 큰 어떤 지지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정당이 뒷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정당의 정책적 능력. 과거 이제 보수당이나 저희 당의 전신들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 논란도 있고 뭐 했지만 사람들이 유능하다. 뭔가 문제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그걸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이런 능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 당이 좀 보여줘야지만이 이런 새로운 바람을 하나의 그릇에 크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이제 그 바람이 이제 기대가 희망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 이제 지속적인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를 담아낼 수 있는 뭐냐면 추진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세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또 부분적인 이제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인물론이죠. 결국은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한 건데 그 다음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재명 지사가 하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느냐? 정세균 전 총리가 하느냐? 아니면 그렇다 지금 좀 전에 출연했던 이광재 의원이 하느냐? 이런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최가박당 6시 2부에서 할까요? 할 얘기가 좀 끊겼네요. 제가 하시면 됩니다. 그때.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4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희원이 엄마는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됐던 희원이는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에 큰 손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희원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희원이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원이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희원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남부지방 위주로 더웠습니다. 서울은 24도에 미치지 못해서 23.9도, 어제와 거의 비슷했고요. 평년보다 2.4도 낮은 낮 기온까지 오르는데 그쳤지만 남부지방으로 가면 대부분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의령으로 오늘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도 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온이 오르는 것은 내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 내일이 가장 덥겠고 서울은 내일 오늘보다 약 5도가량 높은 29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더운 날씨고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의 기온 유지하면서 전국이 23도에서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반짝 더워진 뒤 목요일과 금요일은 또 비 오는 곳이 좀 있거든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여전히 목요일과 금요일도 약간은 덥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이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고 제주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려지는 목요일 예보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글피 금요일 새벽 한때에도 경기 동부나 강원 충북이나 경북 북부 내륙으로 비가 한때 약간 더 내리겠고요. 주말 휴일은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최영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한나 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0일 마녀호 규모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에서 20%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임대 모델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면서 6대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하는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과 피해 택시기사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이전 차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여성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최가박당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세 가지가 받쳐줘야 한다. 첫 번째.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그것을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그리고요? 번째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담아내야 되는데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 만약인데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내 기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뿌리가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는 민심으로 지지가 되는데 현실 정치는 뭐냐면 당심에 있거든요. 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내 정치에 있어서의 여러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큼 좋아할 수 있냐는 건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결국은 인물이라고 하는 이준석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시험대가 남아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전략이 하나 남아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치적인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적 조율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준석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네. 당내 기반 뿌리를 내려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책 조율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 행위들이거든요. 그것을 네.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의문표를 던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당대표가 11월 대선 주자가 뽑히면은 한 4, 5개월 동안 사실은 치어리더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이 호감도가 이 국민적 호감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당이 뒷받침해 당의 정책위원회라든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였고 원내 대표가 이제 당 권한 대행을 하는 체제가 사실 불완전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 뽑히면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 창출을 위한 당의 공식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당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대표는 사실은 대통령 선까지 후보를 영입하고 후보의 경선을 이끌어내고 국민적 매력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런 것 달려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보였던 그 폭풍 그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능력은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라고 하지? 치어리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치어리더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분위기를 이제 붕업시킨다는 건데 역대 대선 과정을 보면 그 당대표의 역할이 뭐냐면 대선 후보와 민심과 당심을 엮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당내 세력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당대표는 대선이 있을 때 관령이 이제 해서 성공을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대선 후보는 스타형이고 스타가 많이 하는 거고 네. 당대표는 관리형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 스타형이거든요. 그렇죠. 그 스타형이 과연 조절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서보검님께서 테마주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량주가 되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할 텐데요. 얘기합니다. 2565님께서 이런 희망 없는 정치에 이준석 같은 검증되지 않은 방송인의 정치 실험 도박같이 보이지만 답답한 현실보다는 소용돌이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 결과야 없는 자보다 기득권들의 더 타격을 보지 않을까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심을 이끌 만한 능력인가? 여기에 뭐가 또 포함되냐면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준석 대표의 배현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개성이 강한 좀 정치 경험은 좀 약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당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요. 경륜 있는 우리 경험 많은 우리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당과 국민의 지금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70% 누적 투표로 네. 되고 있어 여론조사랑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당의 경륜 또 당의 어떤 중심을 뒷받침하는 이런 세력이 좀 뒷받침하는 예. 최영도 의원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사실은 다 훈련된 분들입니다. 다 훈련된 분들이고 다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이제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가신 거고. 조금 당황하신 건 아니죠, 최영도 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최고위원회 우리 요즘 보면은 최고위원회가 무슨 큰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개인적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당론에 의해서 당의 결정 과정에 의해서 후보 경선은 특정히 대표가 된다고 누가 후보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위원이 누구라고 그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의 눈이 있고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지금 뚜렷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가 어쨌거나 최근에 우리 정당을 보면은 아침에 이제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 또는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그게 이제 상당히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란히 있을 때 그 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화두를 꺼내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재밌겠느냐? 네. 아니면은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재미는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하죠? 당대표 후보들 네. 야당 제가 논평을 오늘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뭐 그 자리니까요. 예, 예. 어제 TV 토론하는 걸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부분 이제 제가 요즘 짤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봤는데 결국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론. 보통 이제 강자는 우리가 주도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고요. 약자는 이제 통합이라든가 연대를 펴게 되는 건데 나머지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연대 이런 논리를 이제 펴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 지도자의 어떤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위험이라든가 기백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력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TV 화면으로 봤을 때 신선함과 새로움이 있는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볼 때는 약간 약한 면이 있더라. 네. 과연 이러한 정치적인 우리 파고를 그 후보가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여전히 지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죠 뭐. 최영도 의원님 혹시 누가 만나자고 서초동에서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 서초동에 있는 분이 지금 네. 국민의힘 의원한테 계속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것 그분이 같은데. 서초동 계십니까? 네. 저는 어디 계신지도 몰랐네. 서초동에 살죠. 네. 서울 삽니까? 예. 교대역 사거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그 최영도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텐데 참. 그런 것도 만난 사람들은 만났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럼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윤희석 의원을 만난 건 상당히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윤희석 의원 같이 이렇게 그 판단이 빠르고 또 굉장히 정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송기정님께서 뉴스만 틀면 이준석 해요. 관심이 없다가도 생기겠네요. 그러라고 하는 언론도 있고요. 지금 이준석 바람이 그렇게 세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들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영도 의원님? 참 논란이 많았죠. 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우선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행보 지금 또 더구나
피의자죠 아직까지 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불법적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단추를 좀 잘못 꼈으면 빨리 단추를 풀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걸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수가 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장이 되었으니까 검찰총장의 그 막중한 지위와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청문 과정에서 또는 자기의 인사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인적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 김호수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일 때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같이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김호수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됐죠. 검찰총장은 뭐 검찰에서의 뭐 경력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제 총장을 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마 이제 청문회장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이제 밝혀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저는 이제 역대 검찰총장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사퇴가 뭐냐면 시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장들이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사퇴를 한 이력 이제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사퇴할 때 보면 검찰 조직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역사로 볼 때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보면 결국은 이 시대가 원하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이 국민 앞에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국민의 검찰총장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남은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검찰총장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있죠. 정청절 윤석열. 아니 최영두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 법조를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좀 그렇게 비판하시는 이명재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셔서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거의 검찰총장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라든가 자신의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기수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누구죠? 신승남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김태정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에 있을 때 장모 문제와 아내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저는 사퇴했어야 됐다고 맞다. 그렇지만 사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선비 정신에 맞췄을 때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할 말 있으시겠네요?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디 오늘 신문보에 나왔도록 그렇게 문제될 것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때리고 패고 들추고 했는데 안 나온 거 보면 뭐 분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검찰 개혁이랑 그 인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물로. 근데 아마 이번에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청문회하면서 조금 실망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 또 엄정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막 이 죽음으로 갔던 그 수사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언한 것들이 이분이 좀 굴신이 많은 분이구나. 그때 이런 어떤 실망감도 있었을 테고 어쨌거나 검찰총장이 이 법에 단순히 검찰권의 힘만으로 그렇게 권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총장, 검찰 내부의 신망. 그러나 뭐 검찰 인사평가위원회에서 좀 처음에 막 이렇게 좀 서열이 매겨지고 점수가 매겨졌는데 그게 이제 우선에 무시되었고 두 번째 이분 지금 세 분의 법무장관이 여러 논란이 있고 했는데 특히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때 그 차관하면서 지금 모든 논란에 다 관련된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정말 굴신의 흔적이라든가 정치적 엄정함 어떤 파사 현정의 화신으로 기억될 만한 총장 후보를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2661님께서 제가 단언컨대요. 김호수 총장이 윤 전 총장처럼 야당이 우호적이고 여당이 비판적이면 또 우리 검찰총장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23님께서 우리 지역구 마산 하포구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투표를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최영두 의원이 마산 하포에서는 인기가 아주 짱입니다. 자,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존경하는 검찰총장이 있냐고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뽑길래 아니 저도 그게 상당히 아니라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최영두 윤석열 총장의 국민적 희망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명재 총장 이렇게 계셨죠. 자, 언론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언론 개혁을 담당한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네네. 뭐죠 이거? 아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편파 보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보도로 끝나서는 되겠느냐? 네.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최영두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인데 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진정 팩트 중심에서 어떤 뉴스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가치인 것인데 네. 그렇지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혁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걸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짜뉴스, 이를 편파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가짜뉴스가 이 땅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말 많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란 말은 주로 정치적으로 분리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짜 뉴스입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통째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1% 가짜 잘못된 사실관계도 있을 테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단언컨대 말하는데 제가 요즘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언론 노령 감사 출신입니다. 네. 제가 신문사 때 노조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요즘 제가 국민의힘인데 우리 언론 노조랑 친하게 입장이 비슷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문제. 제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된다면은 이것으로 덕보는 사람들은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지. 예컨대 이런 거죠. 당신 그 보도하면은 당신 회사 문 닫을 거야. 미국 영화 보면 자주 나오죠. 미국 영화에서 어떤 거대한 대자본이나 큰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갔더니 너 정말 신문사 문 닫고 싶어. 그게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입니다. 완전히 거들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그 나라들은 우리 형사의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안 지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고 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명예훼손 같은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막 이게 또 민사적으로도 보도 잘못하면 완전히 거들낼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사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이런 손배소라든가 또는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제도 언론사들이 보면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보도를 보고서 그렇게 이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에 조금 비판적이라고 해서 다 가짜 뉴스를 몰아붙이면 안 되지 정론보도하는 않습니까? 데 있어서는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한 이거는 것처럼 징벌적 손배소 이건 사실 제가 문체위에서 법안심사 소위 논의를 한번 했는데 민주당 우리 의원들조차도 조금 빠르다라는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언론계랑 공청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자 후배인데 그러니까요. 예. 소송은 제일 많이 당했잖아요. 네.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합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또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도 이제 사회적 나중에 책임. 우리 돈 싹 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우선에 아니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온 거죠. 시대의 흐름이 왔다. 언론 얘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에 좀 여당하고도 공청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럴까요? 공청회가 먼저 필요합니다. 최가박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